푸틴이 믿기 힘든 일을 방금 저질렀어요.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인정은 푸틴 특유의 방식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졌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푸틴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판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푸틴이 자신의 미래를 두고 불안에 빠진 채 오래전에 통제력을 잃은 전쟁 서사를 다시 장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장거리 공세를 강화하면서 푸틴은 아무도 그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연료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공격 때문입니다. 물론 푸틴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고 대신 자신의 인정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을 위해 계속 고통을 감수하라는 이상한 형태의 호소로 이용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고려해 일부 계획을 조정하고 있지만 모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내 개발 프로그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푸틴은 6월 28일에 러시아 국민들에게 주유소 펌프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러시아가 주택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일자리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하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미화했지만 푸틴도 자신의 전쟁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러시아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시민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러시아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경제를 망치고 러시아를 지탱하는 석유 기반 시설 하나하나를 우크라이나의 표적으로 만든 나라에 산다는 뜻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전쟁이 이제는 너무 오래 지속되어 국민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침공이 실패했고 국민들이 점점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남자가 내놓은 슬픈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근 인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불과 16일 전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는 러시아 군인들과 만나 전쟁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회의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근 발언과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크렘린이 도입한 새로운 사회적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슬쩍 인정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것들이 분열을 조장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또한 지상에서의 진격이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러시아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인정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승리를 막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래나 푸틴이 이런 실패를 직접 겪은 러시아 군인들의 눈에 전장 현실을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러시아군이 겪은 일부 좌절을 인정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쟁연구소 UISW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푸틴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전쟁을 둘러싼 서사를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자신이 실제보다 러시아군의 초래한 참상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러시아 국민들과 공감하려는 시도입니다. 푸틴의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비록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고백은 아니지만 이러한 발언은 푸틴의 평소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4월로 돌아가 봅시다. 그달의 푸틴은 러시아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를 인정했지만 그의 어조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푸틴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 경제와 그 수많은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러시아에서 사업과 투자 활동이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패가 그 이유라는 암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가 제공하지 못할 사회 프로그램 이야기로 관심을 돌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책임을 전가하며 요구만 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국의 최고 경제 전문가들에게 러시아의 수많은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평소 방식입니다. 그가 어떤 실패를 인정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항상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최근의 인정은 다릅니다. 문제들을 인정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척하는 대신 푸틴은 자신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견디는 게 진정한 러시아인임을 말하는 건 저급한 조작이며 푸틴이 보여주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드러냅니다. 그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이미 아는 말을 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건 푸틴이 패닉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인정도 평소보다 솔직하며
현실을 외면하던 이들도 러시아 내 분위기가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을 알 수 있는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해 마세요. 푸틴은 여전히 거창한 선언을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대규모 연료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날, 푸틴은 러시아가 전선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푸틴이 전쟁을 끝낼 신호는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푸틴이 권력이 손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인식함을 보여줍니다. 좀 더 깊이 살펴봅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드론과 연료 문제를 인정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약 일주일 전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의 주요 정유소를 공격해 거대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그 정유소는 모스크바 휘발유 수요의 약 40%와 디젤의 50%를 공급하고 있으며 6월에만 2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유소는 당분간 가동되지 않습니다. 크라우다와의 인터뷰에서 익명 소식통은 수리에 최소 반년이 걸릴 것이라 밝혔으며 이는 푸틴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주유소에서 발생할 연료 부족과 폭발의 시각적 증거, 그리고 그 이후 검게 변한 하늘은 모두 모스크바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푸틴이 자신의 전쟁에 미치는 영향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무시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푸틴은 그런 인식이 퍼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부터 사실상 통치해온 국민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임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작은 고백을 하기 며칠 전 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전시 중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일반 러시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6월 27일 보도에서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친크렘린 러시아 여론재단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수집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을 다소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74%에서 69%로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출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친크렘린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여론의 뚜렷한 하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지도자에게 더 우려스러운 점은 그를 다소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18%로 상승했다는 것인데 이는 침공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푸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러시아 정부 성과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44%만이 푸틴의 측근들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이전의 48%에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34%는 불만을 표했으며 이건 역시 전시 중 최고치입니다. 푸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게 푸틴을 직접 비판하는 것보다 안전해서 더 솔직한 의견이 나옵니다. 러시아인들은 크렘린의 모든 행동이 푸틴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과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음을 압니다. 그의 지지율이 러시아인들이 그를 직접 비판할 만큼 용감해졌음을 보여준다면 정부 수치는 러시아인들이 불만 표출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푸틴에 대한 진짜 생각을 나타냅니다. 크렘린은 여론조사 데이터를 검열합니다. 러시아 공공여론조사센터가 수집한 결과도 푸틴 지지율이 뚜렷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검열했으며 이는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시기와 일치한다고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가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말하는 진짜 이유를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태도는 러시아 내에서 여론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일부러 무시하려는 사람조차도 외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러시아 국민들의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 외에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른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숨기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대부분 동안 크렘린은 인터넷 접속을 단속해왔으며 왓츠앱과 텔레그램 사용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종종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시점에 맞춰 정기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이것이 방공 시스템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단속이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공격 사진과 영상을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인터넷 단속 이유와 상관없이 효과는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에 따르면 푸틴의 반인터넷 정책이 낮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는 러시아인부터
텔레그램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전선 군인까지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러시아 관료들의 자녀들이 모스크바를 떠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푸틴이 만든 체제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이 체제에 미래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익명의 소식통은 자신과 동료들이 푸틴의 통치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몰라크의 혼란보다 지금 쇠락해가는 나라를 떠나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으며 이제 푸틴조차도 이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충성파였던 이들마저 크렘린에 점점 더 가혹해지는 정책에 불만을 표합니다.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애국심이나 낙관주의의 흔적조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난과 탄압이 심해지고 이미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불가피한 경기 침체가 큰 타격을 줍니다. 이들은 가족까지 희생하며 푸틴의 전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의 초기 실패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현실에 적응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러시아 전역을 뒤덮은 깊은 우울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푸틴은 더 이상 자신이 이야기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국민들부터 친크렘린 소시통과 일부 관료들까지 모두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일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수년간 전쟁을 정당화하고 자국민들에게 전쟁의 악영향을 결코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해온 정권이 완전히 허를 찔렸고 그 중에서도 푸틴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 하늘을 나는 드론, 정유소의 화재, 주유소의 연료 부족. 이 모든 것은 강대한 러시아와 왜소한 우크라이나라는 서사가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있고 푸틴조차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의 인정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푸틴이 연료 부족, 드론 공격, 전선에서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가 이야기를 다시 장악하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푸틴은 자신이 공감 가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합니다. 그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자신이 그들의 문제를 보고 있다고 믿길 원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을 신경 쓰고 있다고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 건설과 사회 프로그램 이야기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관련 고백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전쟁의 흐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선 것처럼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여론의 흐름도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른바 강인한 남자, 결코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않던 푸틴이 이런 지경까지 몰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입으로 내뱉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인정입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전쟁 패배를 알고 있으며 이제 그의 입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틴이 언급한 연료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이 점도 푸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역과 점령지에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훌륭한 장거리 및 중거리 타격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6월 24일자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17개의 러시아 지역에서 휘발유와 디젤 판매에 대한 의무적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지역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83개 연방 주체 중 55곳에서 주, 공화국 등 다양한 지역에 연료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이 연료 문제를 인정한 바로 그날, 알자지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슬로비안스크와 야로슬랍을 정유소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두 정유소는 각각 우크라이나에서 300km,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대규모 화재가 최근 러시아 국민들에게 익숙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는 러시아의 연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크림반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힘의 가장 큰 상징이 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로부터 고립시키는 치밀한 고립작전 아래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러시아 지역에서도 부족 현상이 보고되는 가운데 이 불법 합병된 영토는 러시아 군대와 긴급 서비스 외에는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민간인은 주유소에서 연료를 얻으려 해도 실패합니다. 러시아의 요새였던 이곳은 이제 전략적,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가 러시아 내 푸틴의 작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크림반도는 러시아 지도자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이 지상전이 러시아가 바라는 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고 인정한 점도 기억하세요. 그건 아주 점잖게 말한 셈입니다. 크리티컬 스레트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려던 이번 봄과 여름 공세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성과는
콘스탄티니우카에서의 소규모 전술적 이득뿐이라고 합니다. 여름 동안 요새선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상 이득은 없을 것이며, 이는 푸틴이 9월까지 함락시키라고 요구했던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는데 전혀 근접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로 러시아는 다른 지역에서도 영토를 잃었고, ISW에 따르면 4, 5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순증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푸틴의 발언이 전쟁 패배 인정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을 주도하고 푸틴은 국내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문제를 인정해 자신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푸틴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평화회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A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가 새로운 제안을 받았으며, 양측이 장거리 공격을 중단하고 군사작전을 루안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평화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체면을 유지하며 물러날 여지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철수의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푸틴은 이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이 하겠다고 했던 일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또 한 번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도 푸틴이 거절할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처음부터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게 만든 모든 공격을 더욱 강화하기 전에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푸틴은 여전히 힘을 과시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번 우크라이나의 최신 제안을 거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떠들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항상 그랬습니다. 이제 연료 위기와 도시 내 주요 시설 화재로 러시아인들에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의도보다 더 많은 걸 드러냅니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자신의 전쟁이 만든 문제들을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설득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푸틴의 고백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의 환상과 함께 무너졌고 남은 것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악화뿐입니다. 결국 이미 변하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강한 반발로 바뀌어 푸틴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숨기려 애쓰는 동안 푸틴은 고백을 이끌어낸 드론들이 계속 날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러시아와 점령지에서 태양을 가릴 정도로 거대한 드론 폭풍이었습니다. 80만 개 이상의 표적이 타격을 받았으며 수는 계속 증가 중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를 계속할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